혼자 진짜 빠져도 정년은 60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정년까지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? 희망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 원치. 퇴직금은 남은 집 대출금을 갚는 데 다 썼습니다. 요즘 40, 50대 퇴직 이야기가 이게 진짜 남일 같지 않게 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안 그래도 내가 이틀 전에 그 청첩장 모임 때문에 전 직장 동기들이랑 술을 한잔 했는데 다들 이제 30대 초중반이 되어서 가정도 꾸리고 애 있는 애들도 있는데 뭐 이제 사는 얘기를 하잖아. 이제 어떻게 할 거냐, 자산을 어떻게 늘릴 거냐, 뭐부터 뭐 커리어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다 불안해. 그냥 불안의 시대인 것 같아. 얘네들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공부를 꽤 잘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고연봉을 받는데도 정말 힘들어해. 왜냐면 예전에 희망퇴직이라고 하면 5, 60대를 떠올렸잖아. 근데 그 영향력이 이제는 우리 같은 평사원, 대리급들까지 미치는 거지. 최근에 보면은 20대 대기업 40%도 희망퇴직을 시작했고 공기업, 대기업, 금융권 할 거 없이 5년 이상 근속한 사원급들도 이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니까 본인들에게도 이제 와닿는 거지. 나눴던 대화 중에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는지.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, 뭐 술 취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이제 그냥 본질적인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. 그냥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? 아니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인가? 내 생각에는 이 친구들이 불안해서는 안 되거든. 왜냐면 대한민국의 진짜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친구들도 불안한 사회가 이게 맞는가? 뭔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. 이제 증권사처럼 영업직이 많은 직군은 실적이 안 나오면 바로 짐을 싸서 나가야 해.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 대부분 있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야지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. 그냥 한 팀이 그냥 다음 달에 증발해버리는 경우, 아니면 여기서 실적을 못 내니까 조금 더 작은 회사로 가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, 이런 것들이 몸소 이제 체감이 되니까 이 친구들도 계속 불안한 거지. 대기업이라고 어쨌든 예전같이 옛날 공식이랑은 이제 아예 안 맞는다는 말이네. 그치. 이거는 내가 글로도 많이 썼는데,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란 말이 굉장히 나한테는 이제는 촌스럽고 구시대적으로 들린단 말이야. 왜냐면 요즘은 엔잡러들도 너무 많고 또 사회 인식이 변하다 보니까 내가 한 회사에 평생 목숨을 바쳐도 그만큼 리워드가 따라오지 않는다. 오히려 뭐 실력보다는 뭐 정치라든지 아니면 뭐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귀한 시대가 됐다. 물론 그것 자체도 생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확연히 줄어들었다. 그래서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에 대한 개념이 더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90년대 신림이랑 지금 노량진을 비교하는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.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까? 아, 신림 진짜 추억이다. 거기 뭐냐, 백순대 먹으러 20대 때 많이 갔었는데 이제 내가 기사를 보니까 90년대에 신림에는 이제 뭐 공시생들, 뭐 사시준비생들, 뭐 자격증, 회계사, 변호사, 뭐 기타 등등의 자격증을 위해서 고시촌이 있었잖아. 그런데 그때는 다 20대였는데 점점점 40대, 50대로 이제 세대 변경이 있었다는 거지. 근데 그 현상이 지금 노량진에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거야. 지금은 진짜 우스갯소리로 50대들이 책가방 메고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첫 취업 연령대는 점점점 높아지는데 회사를 나와야 되는 나이는 점점점 더 빨라져서 우스갯소리로 아들과 아빠가 경쟁을 한다,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. 근데 거기 관련된 댓글이 1000개가 넘었는데 쭉 읽어보니까 이게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지.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기에는 물론 회사 좋지, 월급도 안정적이고 잘하면 정년까지 갈 수 있지만 사실 정년까지 가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해. 왜냐면 특히 영업직,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내보낼 방식이 생각보다 진짜 다양하거든. 내가 그 회사 다닐 때 석사 학위가 있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아도 진급 대상에 먼저 동기들보다 1년 먼저 오른 적이 있었어. 그냥 선배들이랑 같이 올랐던 거지. 근데 뭐 그때 결과적으로는 진급 누락이 됐는데 뭐 이제 부서 뭐 팀장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나를 이제 위로한답시고 뭐 부서가 이제 수익도 마이너스고 나 위에도 지금 팀장님도 지금 누락이 돼서 어차피 뭐 동기들이랑 같이 내년에 같이 진급하면 되지 않느냐 했어. 근데 사실 나도 뭐 별 기대도 안 했고 사실 내 차례라고 생각도 안 했고 스스로도 내가
어떤 진급을 하기까지의 모든 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연고백 1차임인 거잖아. 괜히 사람들이 위로를 하더라고. 근데 이제 본부장님이 그걸 보고 따로 불러내서 이런 말을 했어. 아, 희망아, 뭐 나도 여기까지 오면서 진급 누락이 몇 번 됐었고, 뭐 우리 회사에서 1, 2년 할 것도 아니고 또 힘내가지고 또 우리 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. 아, 너무 감사했지. 나도 수긍을 했고. 너무 놀랬던 거는 그 해에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나를 그때 감사하게도 위로해 주셨던 본부장님도 짐을 싸게 됐어. 그러니까 나처럼 당시 주임급뿐만 아니라 임원급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. 그 이후로도 이제 명절이나 최근 추석에도 이제 안부 문자를 드리긴 했지만 뭐 물론 이제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다른 데서 시작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야생에 내몰릴 수밖에 없지. 그럼 직장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안한데 그러니까 불안함을 준비하는 부류가 있을 거고 뭐 그냥 포기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. 아무래도 내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했고 또 직장 생활 다니면서도 네트워킹이나 모임 이런 데를 많이 다녀서 친구들이 많잖아. 다들 불안해하는 건 디폴트고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. 이제 현실에 좀 순응을 한 부류가 있고 아니면 퇴근 후 아니면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자기개발 모임, 주식 동아리라든지 스터디 또 아니면 부업, N자,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다.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아졌어. 실제로 재밌는 게 내가 퇴사하고 커리어 노마드 망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잖아. 매일 글을 30개씩 쓰고 컨텐츠도 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알고리즘 때문에 내 친구들한테도 그게 보여진단 말이야. 나 너무 창피하긴 한데 그걸 보고 진짜 카톡이 와. 연락이 진짜 몇 년째 끊겼던 친구부터 뭐 최근 일주일 전까지 연락했던 친구까지 진짜 진심 어리게 나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나도 이제 글쓰기로 어떻게 돈을 벌어보고 싶다. 아니면 나는 이 회사를 너처럼 퇴사할 용기는 없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이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내가 부업으로 뭐 500만 원, 1000만 원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수준에서 딱 50만 원, 정말 많으면 100만 원 이 정도만 더 벌어도 소원이 없겠다. 이 부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. 삼성전자 부장님이야. 어디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1등 기업이잖아. 그렇지. 그래서 부장까지 했으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그렇지.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대출 갚고 자기 여가 생활하면 남는 현금이 잘 없어. 대한민국에 노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%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. 근데 진짜 더 최악인 거는 그렇게 삼성전자 부장으로 산 시간 동안의 소비 수준이 하루아침에 내려갈 수 있냐 이거야. 게다가 마통도 안 돼, 대출도 안 돼. 나만 해도 회사 규모에 비해서 매출이 적지 않은데 직장인일 때보다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때 더 엄격하게 봐. 그리고 회사 나오면 명함, 사회 신뢰도, 인맥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고 0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. 근데 미리 준비를 한 사람과 이제 다시 새로 시작을 하는 사람과의 갭은 내가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에 비유하면 내가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90분에 뭐 손흥민이든 홀란드든 호날두든 메시든 투입한다고 경기가 바뀌진 않잖아. 5대3까진 갈 수 있겠지. 극적으로도. 그러니까 미리 45분에 70분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. 근데 대부분은 그 준비를 하지 않고 90분에 경기 끝나고 교체 선수를 찾으니까 답이 없는 거고. 지금 현대시대에서 몇 살쯤이 그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? 난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늦은 나이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회사를 입사할 때부터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나는 회사를 좀 경험하러 다닌다.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회사에서 배운 거, 회사에서 성과를 낸 게 회사가 없는 내 모습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해.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네. 시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다면
이게 30대 후반 지나가면은 머리가 커지고 자기 검열이 더 심해지고 또 그 사이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생겨버리면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. 그러다 보면은 내 선택할 자유가 굉장히 줄어진 상태에서 주도권을 뺏겨서 회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. 일단 30대 중후반 되면 체력이 없어. 나만 해도 지금 갑자기 급성 치통, 오른쪽 무릎이 안 좋고 도수 치료받고 안 좋단 말이야. 근데 이거를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를 한다? 아, 안 되지. 안 되지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. 해야지. 근데 방법은 사실 다양하고 왕도가 없지만 본인이 생각하는, 본인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. 본인만의. 그렇지.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이게 굉장히 좀 오염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. 퍼스널 브랜딩은 각자 정의도 애매하고 모호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회사 이름 없이도, 회사 지붕 없이도 나로 우뚝 설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. 근데 내가 말하는 자산을 위해서 뭐 부동산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퍼스널 브랜딩 개념에서의 자산은 나의 컨텐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. 나를 찾게 만드는 온라인 명함 같은 거지.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. 나는 일반 한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잘 없다, 많이 없다 라고 하는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. 나도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밖에서 안을 보니까 좀 시야가 달라졌거든. 내가 좀 평범한 직장인이어도 그 당시에 회사에서 그 직무를 맡았던 사람은 내가 유일해. 내가 그 일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두면 또 그거를 잘 전시를 해두면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게 됐거든.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은 회사 명함 없이도 내가 자유롭게 우뚝 설 수 있는가인데 회사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회사 다닐 때 자유의 리허설을 해야 된다고 봐. 내 경험상 회사 안에서도 자유는 연습될 수 있거든. 나의 경우 글쓰기였고 뭐 쓸 말이 없다고 하는데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. 다만 스스로도 알고 있겠지. 근데 자기 검열이나 주변 사람들 눈치, 시선,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겠지.